네, 여기 경기도 또 다른 격전지입니다.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 을지역 이창근 후보 만나러 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남에 왔습니다. 하남, 갑을 두 지역이 있는데 먼저 을지역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창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경선 끝에 얼마 전에 이제 후보 확정이 되셨어요. 네네. 예, 후보로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을 지역 이창근 후보입니다. 하남시 을 지역은 미사 1, 2, 3동, 덕풍 3동을 관할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남 지역은 몇 달 전부터 서울시 편입 문제로 아주 뜨겁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당협위원장 시절에 네. 자체 조사했을 때 약 95%가 찬성 의사를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 하남 을이 있는 미사 강변 도시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서울 편입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 결국은 교통 문제죠. 그리고 교육 문제입니다. 이 신도시의 특성상 교통이 나중에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불편해요. 제가 버스 정류장을 한번 출근 시간 때 갔는데 마지막 정류장에서는 6시 40분 되면은 광역버스, 좌석버스에 자리가 없어요. 6시 40분에? 네. 오. 세대, 네대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교육 문제는 신도시의 특성상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이 깨졌지만 네. 신도시는 수요 추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미사 강변 도시 그리고 덕풍 3동도 마찬가지 풍산지구라고 하는 네. 새로운 소규모의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신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 다 서울 편입을 그 정도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아미고 회원 중에 하남에서 나서 지금까지 사신다는 분. 그 옛날에 그렇게 살기 좋았다는데, 이 동네가. 제가 하남이 제2의 고향인데요. 저는 19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하, 예. 제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10만에서 12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인데 무엇보다도 하남은 뭐랄까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 전국 어디를 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하남이 사실 자족 기능은 취약하다고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금단산이 있죠. 앞으로는 한강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공기 좋고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공기도 좋다는 얘기죠. 뭐 상수원 보호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유로. 예. 그래서 하남의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되지만 예. 그만큼 살기가 좋은 도시다. 그래요. 그 하남이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니까 선거구도 늘고.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또는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이창근 후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하남에 있는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이 스타필드라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필드는 전국에서 모입니다. 하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광산업, 문화창조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그런 방향의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스타필드가 하나 갖춰졌다면 저는 제가 전격 제안한 것이 미사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약 34만 평인데요. 미사 국가정원은 34만 평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차피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과 연결돼서 네. 서울에서 우리 10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찾는 곳이 연간 한강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강서 한강공원에서 동쪽으로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이 된다면 네. 하남 한강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남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 정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즐길 수 있는 설세권이라 할 수 있는 집 앞에 나가면 공원이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겠죠. 알겠어요. 예. 이 국가공원을 말씀하시니까 그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만 국가공원 우리 이창근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있는 게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공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태화강 국가공원 하는데 10년 걸렸다 그래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총력전을 펼쳐서 10년 만에 국가공헌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창근 후보는 최소한 국회의원은 3번은 해야 되는데 좀 욕심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결국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 위치 제가
하남 을 지역에 공약을 대표 공약을 34가지를 냈습니다. 아, 예. 그 34가지가 모두가 다 실현 가능한 과제인데요. 물론 단기,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장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말만 하면 렉토릭이 되고 이게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지만 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중장기 시간이 걸릴지언정 빌공짜 공약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얘기도 나오게 됐는데, 뭐, 여러 얘기 안 하더라고. 이창근 얘기만 계속해. 일 잘한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여튼 그 이창근이 진짜 일은 잘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일 잘해요? 오세훈 시장님과는 제가 오랫동안 대변인으로서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오세훈의 최측근, 오세훈의 입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일이란 것은 결국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모셨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진실이고 오세훈 시장님도 그만큼 국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정책을 아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시장님께서 높이 점수를 주신 것 같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자기 밑에 있을 때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창근이 하남시 국회의원이 돼서 서울시 편입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갖고 들어가면 딴소리 못하고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도 사실 서울시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서울의 4대 경제축이라 그래가지고 네. 서울의 4대 경제축 중에 저희 하남과 관련된 게 동남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1기 서울시장을 하실 때 녹지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예. 지금도 서울은 그게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땅이 없어요. 주택은 모자라고. 근데 그러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하남시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남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 교육도 특히 교통 부분도 서울시 관할에 있으면 서울시가 모두가 총괄해서 버스 노선 계획도 하고 지하철 노선 계획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사를 국가공원으로 한다. 이건 해볼 만한 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이제 하남은 스타필드 이후에 유명해졌는데, 근데 그게 최근에 저 반려견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스타필드가 이제 두 섹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백화점 섹터가 있고 백화점이 아닌 몰 같은 개념의 예. 섹터인데 백화점은 반려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몰 부분은 반려견을 자유롭게 데리고 들어갈 그래갖고 몰이 지금 미어 터진다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의 발상의 전환으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남이 선거판 들어와서 또 갑자기 떴어요. 무슨 저 김구 때문인가? 여러분 건국전쟁 다들 보셨죠? 거기 보면 김구의 그 기회주의자의 그 처신, 이 사람은 완전히 뻥튀기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잘 나오는데 그 김구를 팔아가지고 그 아들도 무슨 저 공군참모총장하고 그 손자도 무슨 보훈부 장관하고 그랬어요. 보훈처 장관. 네. 그 이제는 증손자까지 뭘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 하려면 좀 똑바로 살아야지 무슨 아니 음주운전에 400만 원이 뭐야 도대체.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대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벌금 나오는 거예요. 400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무슨 뭐 사고였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 상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의 정손자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남 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정책으로 저는 승부해야 된다 봅니다. 누구를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내세워야지. 그리고 그 후보도 정치 신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젊은 사람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을 해야지. 어저께 연설을 봤어요. 어저께 연설을 봤더니 참 실망스러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미고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얼마나 국가가 양분화돼 있습니까? 그런 걸 또다시 조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답게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주길 바라지 마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이건 아니다. 그래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우리 그 이창근 후보 사무실로 오는데 그 10% 프로카드가 걸려 있어 갖고 봤더니 김구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김구가 출마하나 그랬어요. 후보 이름 조그맣게 나오고 어쨌거나 그 여러분 저는 이게 저 김구의 증손자라면 김구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구가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헌법을 만들려면 그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돼요. 재헌의회 의원을 먼저 뽑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재헌 전략을 공포한 거야. 그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 대한민국의 출발, 건국의 출발은 어디냐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예요. 근데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보이콧하고 폭력으로 이거를 선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박헌영, 김일성 세력이야. 4.3 사건은 그렇게 해서 난 거예요. 그런데 폭력은 아니지만 선거를 보이콧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를 안 해서 이 선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 딴 나라 가서 뭐 딴 국회의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지만 그 점에서 여러분들 이 김구라는 단어 하나에 현혹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김구는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그래서 50 총선거도 보이콧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식, 증손자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거의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이창건 후보가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거고. 네. 예. 이 서울 편입을 비롯해서 이 하남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어요, 지금. 예,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일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네. 결국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국민들도 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모두 다 주장하는 게 규제 개혁, 규제 타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 우리 입법 체계를 보면은 규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얘기하지만 법 조문을 보시면은 모든 법이 뭐뭐를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 네거티브 시스템이 되려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으면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넓어지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우리 법은 우리 이창근 후보 말씀대로 뭐뭐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써 있지 않은 건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규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입법 규제를 양산하는 게 아닌지.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법 중에 이미 사문화가 됐거나 예. 이미 쓸모 가치가 없는 아.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타파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주장하고요. 쓰레기부터 치우고. 그렇습니다. 그게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 국민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만 사실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경제민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민주화 중에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성공했던 것이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개선시키는 하도급 대금부터 하도급 거래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켰어요. 그것을 5년 만에 후퇴시킨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그 과정에 통과 의례식으로 하나의 관문을 넣어버렸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신경제민주화라 그래가지고 네. 두 번째 할 일은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먹고 살려면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급 대응관계나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차없이 단 한 번의 실수나 단 한 번의 잘못을 한 기업들은 가차없이 일벌 뺏게 하고 그리고 잘하는 기업은 장려하고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중첩법도 폐지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예. 중첩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규제 타파라는 것이 사문화됐거나 불필요한 법이나 중첩 규제나 그런 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경제 민주화라 그래서 결국 돈이 도는 경제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네. 경기도 하남입니다. 서울 생활권이죠. 그래서 제가 하남 오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선거전이 이제 본격으로 시작이 되면 다시 현장에서 또 우리 이창근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하남 을 지역입니다. 하남 을 지역 이창근 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창근입니다. 미사 1, 2, 3동, 덕풍 3동 하남 을 지역의 이창근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 정권 교체론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게 결국 어느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까?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에서도 상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국민의힘의 정부는 전국 조직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저 이창근 최선을 다해서 하남 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창근 후보하고 일한 적이 없어갖고 이창근 후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리고 일해본 오세훈의 말에 따르면 일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하남을 이창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을 이창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